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동영상 올립니다. 명리라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그 시간적 그 윤회를 통해 가지고선 그 육십진법의 역사적 윤회를 나타나는 통계 학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주장하지만은 그 명리라는 것은 그 25만 9,200가지의 경우의 수에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어서 없어졌던 사람들의 모든 그 사주, 그 생년월일을 통해 가지고 25만 9,200가지의 나오는 경우의 수에 집어넣고선 이렇게 60진법, 시간적 60진법의 틀에서 그 경우의 수를 잡아내가지고 예측하는 학문이 바로 이렇게 명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는 뭐냐면은 25만 9,200가지의 그 명리, 그 확률 통계학적 그 경우의 수를 통해 가지고선 이렇게 앞날을 예측하는 학문이에요. 그거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이게 왜 25만 9,200가지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첫 번째 연해가 60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월 해가지고선 그 12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3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 시간을 이 12시간으로 나눠 가지고선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25만 9,200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요거는 여기다가 남녀를 합해가지고 여자는 그 정식 온국에서 이렇게 역행하는 대운행을 적용합니다. 그래가지고 곱하기 2 해가지고 51만 8,400가지가 이제 그 명리의 이제 일반적인 경우의 수라 그러죠. 근데 제가 자꾸 얘기를 하지만은 하늘나라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이 영과 혼은 합일이 돼가지고 이 그 지상에 떠드는 귀신이 되거나 아니면 예수님 잘 믿은 사람 저 하늘나라 가는데 이제 영적으로 돌아서서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리의 운명은 남녀 구분이 시작되는 그 남자와 정자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운명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때는 남녀 구분이 되지만은 영과 혼으로 이렇게 죽어서 가는 그 세계에서는 남녀 구분이 없기 때문에 운명의 경우에서는 남녀 구분을 따지지 않고 25만 9,400가지야. 25만 9,200가지가 맞는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그 천기누설 해가지고선 제가 이 제목을 붙여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올해는 1960년 4.19 사건이 일어난 그런 식의 이제 경자년의 운이고요. 내년은 1961년 5월 16일 이렇게 해가지고선 정치적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가지고선 올해 이제 데모가 일어나고 내년에는 정치적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식의 운인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천비누설 해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지금의 올해는 4.19 사건처럼 데모가 확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뒤집어 엎는 그런 식의 골기해라는 얘기죠. 올해는 그런 식의 운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정권을 잡은 문정권이 이렇게 타도돼가지고선 문정권이 하야돼가지고선 그게 이렇게 넘어가고 하면서 내년 5월달, 그러니까 내년 초에는 정권이 확 이렇게 바뀌는 그런 기세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비입니다. 천비예요. 이게 천비를 읽고 명리효를 타는 사람은 내년에 대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전반적인 추세를 다 봐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으면은 아마 지금처럼 이 경제안전의 대며 운세가 한국에 퍼져서 나왔을 거예요. 자발적인 운세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억누르는 기운이 있어요. 억눌리는 기운이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활발하게
60년대 경제안전의 그 기세대로 이어가질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발적이고 이렇게 상동감 있게 할 수 있는 그 온천을 죽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뭐냐면은 부정선거를 이슈화해가지고 강력히 이제 대모를 일어나야 할 그런 식의 운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 억누르고 있어가지고 이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제 그걸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도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1960년도 4.19 사건의 이 데모, 이 경제안전 데모 기운이 지금 뭐냐 미국하고 홍콩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홍콩은 제가 이제 중국에서 15년 4개월, 만 15년 4개월 살았기 때문에 제가 중국의 상황을 너무 잘 압니다. 이게 중국에는 그 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그 홍콩 보안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면요. 지금처럼 미국이 데모하는 것처럼 그냥 미국은 군인들이 이렇게 과잉 진압하지 못하고 이런 식이 돼 있고 그런데도 그 미국은 뭐냐면은 저기로죠. 강력하게 그 데모를 저지르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그냥 막 들고 일어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요. 그 철안문 사건처럼 그냥 이렇게 해요. 그냥 누구가 주모자다 이렇게 하면요. 지도새도 모르게 잡아갑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잡아가지고 완전히 그 싹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몇몇 데모를 딱 이렇게 하면요. 그냥 그 데모는 군중보다는요. 이 군인 경찰이 더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다 잡아! 그러면 다 잡아드립니다. 그냥 다 잡아드려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는 이 보안법이라 이렇게 가지고 쉽게 말하면 행정적으로 이렇게 군중을 억압하고 이렇게 통제하는 거는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은 이 안면인식이다 뭐다 이런 것이 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주동자다 어떤 게 많은 기미가 보이면은 딱 꽁안이 딱 잡아갑니다. 그냥 그 주모자나 하려고 하는 애초에 싹을 싹 잡아가기 때문에 그 데모 기운에 이런 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선 홍콩이 보안법으로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올 7월달 언제서부터 이게 발효돼서 이렇게 되면은요, 홍콩 데모 못합니다. 데모 못해요. 그냥 다 잡아갑니다. 그냥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우리처럼 영장 발부하고 무하고 매스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 매스컴이나 이런 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매스컴서부터 모든 것 사법까지 그냥 이 경찰 행정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근데 지금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한국이 지금이 문정권이 뭐냐면은 추구하는 바가 문정권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은 중국 경찰 전제국가로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입법도 그냥 중국도 그냥 공산당이 다 잡았죠. 그다음에 행정이 그냥 공산당이 다 잡았죠. 행정은 이건 그야말로 이제 공산당이죠. 공산당이 다 잡고는데 적어도 사법만큼은 사법도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중국 꼴리는 대로이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뭐냐면 경찰이 지배합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한국이 문정권이 지금 추구해나가는 공수처다 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모든 경찰이 이게 공산당이 이렇게 일당 독재가 잡고 있는 이 공산당의 주구들은 경찰이 미리 다 잡아서 그냥 해버리네. 그래가지고 입법도 그냥 공산당 마음대로 만들고 그다음에 사법도 쉽게 말하자면 그냥 공산당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국가로 가겠다는 것이 문정권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지금 참 문제가 좀 많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부산에 사는 어느 나이 드신 저 할머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이런 식의 중국의 상황을 이렇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에이 설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기는 제가 많이 유튜브는 공병호나 그다음에
그 이봉규도 무슨 얘기하냐면은 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사법이나 언론 뭐 언론 이것도 언론도 이게 다 잡았죠.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 얘기를 안 해야지 언론에서 막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정선거를 이게 뒤집어지게 다 이렇게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뭐야 그 저기 선거를 이렇게 다시 해야 된다, 재투표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도 이 사법이나 이런 데에서 이거를 확 까발려가지고 딱 나서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문정권이 은근히 뭐냐면은 입법도 이제 지 마음대로 이제 법을 만들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은 벌써 다 잡아놨죠. 이렇게 메이저 언론 다 잡아놨죠. 그러니까 유튜브 외에는 부정선거에 대해 얘기할 수 없고 어떻게 저기가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도 잡혔죠. 사법이요. 지금 헌법재판소나 지금 대법원도 지금 이 좌파들이 다 잡고 있어가지고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공수포를 통해 가지고 이 경찰하고 검찰만 이 사법해가지고 이 검찰만 이렇게 잡아버리면요 우리나라는 그냥 조용히 중국 경찰 전제국가를 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한국에 있는 그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변해가는 것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 15년 4개월 살았기 때문에 중국의 실정을 너무 잘 아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안전 60년도에 1960년대 그 이제 기운이 불룩불룩해가지고서 이제 지금쯤은 그냥 미국에서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 부정선거 데모가 확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있지만은요. 언론이 지금 문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확 억눌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4.19 사건도 그 마산에서 이렇게 어느 중학생이 이렇게 철탄 맞아가지고 죽은 것이 그 마산 바닷가에 떠올라가지고 거기서부터 그냥 팍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4.19 그 3.15 부정선거에 4.19 이제 그 사건이 막 터져 나오고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청와대에 갔다 막 총질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 나도 이승만이 그 하야하고 이렇게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정권이나 이런 저기들은 지금이 177석에 뭐 그 열린민주당 그거 하면 180석 때는 걔네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국회에 오고 하는데 그거는 원칙적으로 원인무효예요. 원인무효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의 국회에는 원인무효입니다. 이게 아예 동기가 이게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당선된 놈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그 국회에서 국회 뭐 이렇게 개원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새끼들 저거 다 사기쳐가지고 온 새끼들인데 어떻게 저 국회 개원해서 지 마음대로 하고 170석 얘기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분명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정상적으로 부정선거가 되지 않았으면요. 그 개표 조작을 하지 않았으면은요. 보수가 160석이고 진보가 140석 요런 식의 그 의석수가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요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보수가 160석, 진보가 140석 요런 식의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요번 선거였습니다. 요번에 부정선거 이렇게 개표를 사전 선거를 조작하지 않았으면은 160석에 140석 이것이 맞는 의석수입니다. 이때 지금의 170석 이렇게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국회를 뭐 하는 그 자체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참 저 사기꾼들 저렇게 사기치는 거 보고서는 참 적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와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유 차라리 중국은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정치나 이런 뭐 이렇게 자기들 공산당이나 이런 게 비판하지 않고 내가 경제 활동 이런 거 하는 것만큼은요 그냥 자유스럽게 그냥 다 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갈 바에는 아예 다시 중국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게 중국은요 이렇게 그 개인적인 그 자유도 이렇게 많이 보장돼 있어요. 이게 그 자유라는 거는 그 경제 활동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개인이 뭐하고 하는 거 이것 자체에서는 나는 뭐 I don't care 해가지고 남의 뭐 일어나 이런 거를 이렇게 간섭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우선
내가 그냥 그 어떠한 그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일을 하게 되면요, 한국처럼 이렇게 손가락질이나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한국의 여성들은 미투해가지고 그 상당히 그 여자들 그 뭐 성추행인데 이런 거 많이 다루는데 중국은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공산당에서 그런 걸 뭐 이렇게 눌러버리면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미투고 억울하고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 또 중국의 여자들의 의식구조는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뭐 내가 너의 뭐 10번째 첩이 돼도 괜찮으니까 이게 막 달라들고 막 쫓아오고 그래요. 이게 중국의 여자들의 그 의식구조는 한국의 여자들의 의식구조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 미투라는 사건에 이런 것이 없어요. 이게 중국은 옛날부터 강간죄라는 것이 없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여성의 표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식의 그 인권이 막 이렇게 여성권이 많이 이렇게 가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건 말도 못 꺼냅니다. 그런 식의 나라로 조만간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경자년의 데모기운이 지금 미국으로 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지금 뭐 흑인을 I can believe 해가지고서 숨을 못 쉰다 해서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데모가 내가 보기엔 미국으로 간 것 같아요. 이 홍콩 데모는요, 내가 이런 그 보안법이 홍콩에 발효되면요 이거 없어집니다. 그냥 없어져요. 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그 웃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 지금 뭐 까불고 그런 놈들이요. 그 중국에서는 뭐냐면 장갑차 저기 하면요 그냥 몇만 명 동원해가지고 다 잡아드립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냥 쉽게 말하자면 그 뭐 주모자면 지도사도 뭐 이렇게 언론을 까발리는 것도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에 살아와서 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61년도가 신축년이었고 5.16 혁명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5.16 혁명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어떤 그 황장수가 어저께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거 딱 봤는데 트럼프가 재선이 가능합니까? 이런 식의 그 누구 물어보니까 제가 점쟁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3월 19일 날 유튜브에 미리 올린 게 있어요. 그 조 바이든하고 트럼프를 딱 했는데 그 11월 두 번째 화요일 날 대통령 선거하는데 그때 일진이 트럼프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3월 19일 날 유튜브에 무슨 얘기냐면은 내년 트럼프는 재선이어놓고 내년에는 조 바이든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5.16 혁명하지 이게 정변이 일어나는 그런 식의 운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조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트럼프 재선이 힘듭니다. 또 트럼프는 지랄사주라 그래요. 이것도 이거 천기 누설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 그 어떠한 게 변거나 지금처럼 큰 운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거는요 트럼프 사주가 지랄 맞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조 바이든은 상당히 그 관은상생해가지고 정도나 순리를 따르는 사주입니다. 이 트럼프는 지랄 사주라 그러는데 조 바이든은 관인상생에서 순리 해가지고 식감독이 막 도는 사주라 해가지고 이거는 순리와 그 정도의 사주라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그 바이든이 그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상당히 전 세계 모든 그 운세가 부드럽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년 신축년은 정변의 운인데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재선이 힘듭니다. 지금 흑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흑은표가 오겠어요? 그리고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막 이렇게 가고 오는데 분명한 거는 내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4월 달이면 꺼부러졌어요. 그 5월 달에 막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명맥적으로 이어져 가는데 이 경자하고 내년 신축년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그 바이러스는 이게 수성이 자수가 지배하는 그 이제 그 원리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근데 내년도 만만치 않게 갑니다. 내년도 만만치 않게 간다는 것이 이어져 갔네요. 그러다가 뭐냐면은 저기가 돼버려요. 그 이렇게 백신이나
그 저기 치료약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감기, 그러니까 독감처럼 그냥 지구에 공생하는 바이러스가 돼서 간다는 얘기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경자년 신축년 요 기세로 이렇게 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백신이나 치료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독감, 그러니까 이어져 가는데 그 이유는 독감처럼 계속 인류와 공존하는 그런 식의 그 병원균이 된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지금의 그 천기가 뭐냐면요. 내년 초 대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요것이 이제 천기 누설이에요. 내년 초 대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내년 초 왜 대권 얘기가 나오냐면요. 내년 신축년에 5.16 혁명이 일어나는 정변이 일어나는 큰 그 동기의 기운이 오는 운입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명리의 예지성과 천기를 누설해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년 초에는 이 정변이 이렇게 바뀌는 기운이 와요. 근데 이거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나 문정권이 지금 언론이나 이걸 잡는 이런 것이 억제 요소가 있긴 해도요. 운기는 분명히 오는 건 맞습니다. 그럼 이 천비를 읽어야 돼요. 내년에는 신축년에는 정변이 일어나는 큰 기운이구나. 이거를 느끼는 정치가 지금의 정치가들은 그거를 알고선 이게 그 추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천비를 읽고 명리운을 타는 사람인데 요거는 어떤 사람이 내년 초에 대권을 잡으면요 부정선거를 이슈하고 강력히 리더하는 사람이 내년 초 대권을 잡습니다. 이거는 천비 루설이에요. 천비 루설. 이 얘기는 내가 유튜브에서 제일 처음으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민경욱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약간 저기 사주상에 저게 기운이 좀 약해요. 기가 좀 약합니다. 이게 안철수가 상당히 그런 기운을 있거든요. 근데 안철수가 부정선거를 이슈화하면서 가겠어요? 이 사람이 저를 해주길 가장 강력히 바라거든요. 안철수가 부정선거를 이슈하고 강력히 리더로 나서 나가면고 그러면은 이 국민들이 골기가 일어나가지고 문재인이 하야시키면은 안철수가 차기 대권을 잡을 상황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는 내년 신축년에 안철수의 운으로 보면은 이거는 평간운이 와 있어요. 평간운이 와 있습니다. 평간운이 와 있어가지고 안철수가 이 명리운을 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은 이 내가 천기 누설에 이 비밀을 알려줘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이슈해가지고 강력히 대책에 나가야만이 내년 대권에 그 운을 잡으면서 대권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홍준표는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이건 헛똑똑입니다. 지만 똑똑한 척 하는 것 같은 헛똑똑해.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리만 찍찍하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저기 같아요. 조금 이렇게 좀 모자라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잘났다는 그런 식의 모자라는 게. 그러니까 문재인이랑 똑같은 비슷한 사주인데요.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이나 홍준표나 꼴통짓 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홍준표가 뭐냐면 에이 그 부정서가 이렇게 일어났을 것 같아? 근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부정선거에 이 그 뭐라 그럴까 증거는요. 뭐 이렇게 막 개표기다 못하게 딱 얘기하는데요. 그거는요. 그 통계학 분포도.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수학에 나오는 통계학의 분포도. 사전선거 분포도. 선거 분포도 요것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것이 이것이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증거예요. 이건 상식과 그 사람의 논리와 정의를 기본으로 한 과학과 수학을 부정할 정도로 상당히 그 통계학적 이 분포도가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해가지고선 거기에 구체적인 걸 다 파헤치는데 뭐 개표기다, 그다음에 노트북이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중국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조선족이 뭐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는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 얘기하는데요. 이 통계학의 이 분포도 이 자체를 봐서는요 무조건 이건 부정선거입니다. 이거는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딱 차고 나가가지고선 이 안철수가 나는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저기냐면은 의회 일주인데 의회 일주고 그 다음에 되게 강한 적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신주에 평가론이 와 있어요. 그리고 홍준표도 을밀지고 홍준표도 을일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홍준표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과 비슷해가지고 이 꼴통짓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이도 이게 경진 괴강의 저기 운인데 이 사람도 운이 좀 이렇게 괴강이 와가지고 갈고 왔는데 약간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고선 자기가 좀 이렇게 이런 관운에서는 좀 밀리는 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민경은 사주상 이렇게 좀 약해요. 사주가 좀 약합니다. 민경은. 근데 안철수가 이 내년 명리운을 타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의 부정선거를 강력히 이슈해가지고선 앞으로 차고 나가겠느냐? 그거를 하겠느냐 이거죠. 근데 내가 많은 경험을 딱 이렇게 봐서는 안철수는 이게 쉽게 말하면 강력히 타차고 나갈 그런 것이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정관이 이게 딱 투관돼 가지고선 정관이 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을경 합의돼 가지고선 자기가 이렇게 관료나 뭐 이런 행정이나 학자나 이런 스타일의 사진을 들지언정 이렇게 정치를 타고 가는 이런 식의 매몰찬 성격이 아닙니다. 안철수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는 비록 왔는데 이 사람이 성격상 이걸 강력히 이슈화해가지고 확 리드해 나가지고서 오겠느냐. 분명한 거는 제가 여기서 천기누를 딱 얘기했는데 안철수가 부정선거를 이슈하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면 내년에 문재인 하야시키고 올 가을에 문재인 하야시키고 내년 초에 안철수가 다시 안철수가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그것이 제가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상입니다.